다 뜻대로 되는 게 없죠. 주변을 보면 누구는 TQQQ로 몇 억을 벌어서 퇴사했다고 하고 누구는 QLD로 자산을 2배로 불렸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 수익률 인증 사진을 보면 묵묵히 내 계좌에 있는 QQQ나 예적금을 보면서 초라함을 느낍니다. 영화를 보면 배우처럼 생기고 싶고 돈 많은 재벌을 보면 저렇게 돈 벌고 싶고 코인이나 TQQQ로 대박난 사람을 보면 나도 저렇게 인생 역전하고 싶고 늘 그런 비교를 하고 사는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루어지면 스트레스가 없겠지만 다 영화배우처럼 잘생기고 키 크고 운동선수처럼 운동도 잘하고 저 수익률 인증한 사람처럼 단기간에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아 진짜 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이 내 앞에 있으니까 내 눈에 보이니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아는 게 많아지니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비교가 왜 덜 됐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인스타가 없었고 유튜브도 없었고 블로그도 없었습니다. 요즘은 천지사방에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켜면 모든 게 비교가 됩니다. 주식 어플 종목 토론방만 들어가도 자랑이 넘쳐납니다. 그러니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않으면 늘 불행하고 투자에서도 늘 실패하는 겁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 내 투자의 지향점과 내 자산의 가치를 스스로 부여할 줄 모르면 늘 남의 수익률만 부러워하다가 불행해집니다. 남하고 비교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컨트롤해야 됩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갖고 마케팅하고 돈 버는 사람들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수익률 인증과 외제차 사진을 보고 충동적으로 TQQQ를 풀매수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대박난 모습을 보고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그 수익을 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하락장을 견뎠고 얼마나 피를 말리는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가끔 신문이나 인스타에서 멋진 비키니 입고 리조트에서 사진 찍는 배우들처럼 그 수익률 인증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단편적인 결과물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도 없이 그 TQQQ 대박의 환상을 따라가려 그러면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그냥 계좌가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냥 멋지다 한번 보고 지나가는 거지. 내가 당장 대출받아서 저렇게 투자해봐야겠다 마음먹는 것은 욕심도 아니고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허상입니다. 실제로 그 대박난 사람들의 삶이 매일매일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단편적으로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수익률이나 언론에 노출되는 부자들의 사진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 사람도 그게 일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왜 내 평범하고 소중한 QQQ 계좌와 비교를 하냐는 겁니다. 그거를 비교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무리한 투자를 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자기 주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자기 주관은 누가 만듭니까?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남이 만들어서 주는 주관이 아닙니다. 남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여러분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 투자 주관을 내가 갖고 사는 겁니다. 그 방향에 맞게 나의 자산 증식 경로를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마이웨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은 5,300만 대한민국 국민이 다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어떤 분에게는 마음 편하게 시장의 수익률을 따라가는 QQQ가 맞고 어떤 분에게는 조금 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수익을 극대화하는 QLD가 맞고 또 어떤 분에게는 철저한 현금 비중 조절과 원칙 아래에서 다루는 TQQQ가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나의 성향과 나의 자본력에 따라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글을 읽으면 머리가 정화되는데 스마트폰 화면에 빨간색, 파란색 숫자와 차트만 보면 머릿속이 오히려 혼돈에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고 수익률 이미지를 본다는 것은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내 시각적 자극이고 도파민일 뿐입니다. 그걸 통해서 투자의 본질을 들여다보려고 하면 주관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남의 외모를 갖고 비교하고 차를 가지고 비교하듯이 저 사람 무슨 종목 샀나? 저 사람 수익률이 몇 프로인가? 이런 것만 쫓아다니게 됩니다. 오늘 어떤 신문을 봤더니 광주에 있는 떡집에 줄을 서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대전에 있는 유명한 빵집도 매한가지입니다. 그 떡집 빵집이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닙니다. 오래되고 맛있는 집이지만 유명 유튜버나 연예인이 한번 갔다 오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예인의 판단력이 여러분보다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의 판단력을 갖고 내 입맛대로 내 투자대로 사는 겁니다. 남들이 다 TQQQ 산다고 그게 나에게도 정답입니까? 아닙니다. 내 투자 성향은 다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유명세와 유행에 휩쓸려 다니지 마십시오.
방송 많이 나온 의사라고 무조건 나에게 맞는 좋은 의사가 아니듯이 남들이 다 좋다고 환호하는 종목이 나에게도 무조건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 삶과 자산을 이끌어 나가는 거고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 어떤 투자법으로 대박이 났다더라는 그런 드라마틱한 방법이 있으면 이 세상 사람들 벌써 다 부자 됐습니다.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스마트폰이 주는 단기적인 수익률 이미지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판단력이 어리석어집니다. 제가 자꾸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이유는 비교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투자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교할 때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모델링을 하는 이성적인 과정이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투자를 잘해서 큰 돈을 벌고 있다면 저 사람을 감정적으로 질투하고 내 처지를 비관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떤 원칙을 갖고 있길래 저렇게 투자를 잘할까? 현금 비중은 어떻게 관리하고 멘탈은 어떻게 잡을까? 이렇게 분석하고 배우는 것은 비교가 아닙니다. 비교는 그냥 감정적으로 마음만 상하는 거고 조급함을 불러와서 결국 뇌동매매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긍정적으로 나한테 역할을 해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나보다 수익을 잘 내고 있다면 배워야 합니다. 보고 배우고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계좌도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보다 내가 경제신문을 한 줄 더 읽고 기업 분석을 하나 더해서 앞서가야 합니다. 이것은 노력이 필요하고 분석이 필요한 아주 냉정한 이성적 판단입니다. 단순한 비교는 아주 감성적인 것이고 해봐야 내 돈과 시간과 감정만 낭비하는 짓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부자랑 친구를 하십시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투자법을 벤치마킹하는 겁니다. QQQ를 꾸준히 모아서 복리의 마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QLD로 적절히 수익을 끌어올린 사람도 있고 TQQQ를 야수의 심장으로 다루어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 취향과 멘탈에 맞는 사람을 롤모델로 정하고 따라다니면서 배우면 반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반만 해도 큰 부자는 안 돼도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배우는 거지 부러워해서 조급하게 아무거나 사지 말라는 겁니다. 나보다 잘난 투자자가 있으면 늘 배우고 나의 투자 습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롤모델을 정하고 그들이 성공한 이유와 실패한 사람들의 원인을 분석하십시오. 실패하는 길은 피하고 성공하는 길을 따라가면 여러분도 성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실패를 하겠습니까? 그거 귀찮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경제기사 읽고 기업 실적 확인하고 시장 조사하는 거 남이 대신 안 해줍니다. 유튜브에서 찍어주는 종목만 보면 편하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하고 이병철 회장이 사업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안 건너는 철저한 분석가였고 정주영 회장은 30%의 성공 가능성만 있어도 일단 부딪혀보는 행동파였습니다. 둘 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분들도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하니까 현대도 뛰어들고 서로 보고 배우면서 추월하려고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경쟁은 그렇게 보고 배워서 따라가고 추월하는 겁니다.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 반도체를 보고 따라하면서 저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죽자고 덤볐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지금 투자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죽자고 경제를 공부하고 시장을 분석합니까? 아니면 그저 남들 수익 난 것만 쳐다보고 배 아파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던 방식대로 그저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면 답을 못 찾습니다. 스마트폰 화면만 보고 이미지만 보고 유튜브에서 자극적인 썸네일만 쫓아다니면 판단 능력이 떨어집니다.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강력한 메시지에 내 피 같은 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책을 읽고 경제신문을 활자로 읽으셔야 합니다. 글을 읽으면 모르는 내용 앞에서 멈춰서 고민을 하게 되고 머리가 한 번 더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극적인 이미지와 영상은 그냥 내 생각의 여지를 뺏어버립니다. 유행과 트렌드가 짧게 확 달아올랐다가 꺼지는 밈 주식들에 물려서 돈을 잃는 이유가 다 아무 근거 없이 남들이 사니까 따라 샀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행에 내 소중한 시간과 돈을 쓰는 이유는 판단력이 없어서입니다. 그냥 비교하니까 쟤는 먹었는데 왜 나는 못 먹었지 않은 조급함 때문입니다. 제가 먹었으면 나는 내 방식대로 다른 걸 먹으면 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도파민은 계좌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천천히 내 머릿속에 경제 정보를 늘려가고 투자 판단력을 넓혀가는 나의 고통스러운 노력을 통해서만 부가 쌓입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결국 내 돈을 투자하는 마지막 버튼은 내가 누르는 겁니다. 트렌디하게 시장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내가 어떤 철저한 기준 없이 그 유행에 소비되는 소모품이 되면 곤란합니다. 돈을 크게 벌려면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반 발짝 앞서가야 합니다. 남들이 만든 유행의 부속품이 되지 마십시오. 투자라는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산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걸음을 산을 향해서 떼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걸음을 또 묵묵히 떼야 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 페이스대로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정상입니다. 남들이 케이블카 타고 올라간다고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 다리로 내 체력에 맞게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 자본금과 내 멘탈이 동네 뒷산 수준인데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오르겠다고 TQQQ 몰빵 투자를 하면 조난당해서 죽습니다. 내 체력이 한라산 정도면 QLD를 적절히 섞어 쓰는 거고, 동네 뒷산부터 천천히 가고 싶으면 QQQ나 SPY를 모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해도 인생을 길게 보면 충분히 훌륭하고 성공적인 투자입니다. 꼭 엄청난 레버리지로 대박을 내야만 투자를 잘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이것저것 공부해보면서 나는 이 정도 산까지는 내 힘으로 갈 수 있겠구나 판단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 비교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을 나의 노력으로 극복하려는 이성적인 마음 없이 상대적 박탈감만 가지고 부러워한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감정 낭비입니다. 누군가에게서 배울 점을 찾아 한 발짝 더 나아가려는 노력을 할 때 여러분의 투자는 도박이 아니라 성공을 향한 여정이 됩니다. 수많은 정보와 자극이 넘쳐나는 매체에 익숙해지다 보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성공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 무의미한 비교를 멈추시고 책을 읽고 매일 경제신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활자가 주는 깊이 있는 사고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1시간씩만 시장을 공부하고 글을 읽으면 투자 판단력이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마음 상하는 무의미한 비교는 이제 그만두시고 차가운 이성으로 시장을 공부하십시오. 부러워만 하는 것은 나를 피폐하게 할 뿐입니다. 스스로의 확고한 주관으로 여러분만의 투자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